1940년 7월 독일은 대규모 항공 전력을 동원해 영국 본토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2,500여 대에 달하는 항공기들이 영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영국군은 적은 수의 전투기들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독일 공군의 공격을 끈질기게 막아냈습니다. 영국군이 독일군을 막아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장비는 해안선 곳곳에 설치되어 있던 레이더였습니다. 이 레이더들은 독일 공군기들의 공격 방향을 미리 탐지할 수 있었고, 이에 영국 전투기들은 레이더가 지정해주는 방향으로 몰려들어 독일군에게 집중 공격을 가했습니다. 2차 대전 기간 동안 레이더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연합국과 추축국은 모두 이 레이더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려 노력했습니다. 6.25 전쟁에서도 레이더가 사용되었는데 소련으로부터 군사원조를 받은 북한군은 대구경 대공포에 레이더를 연결시켜 미군 항공기들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대공포에 큰 피해를 입은 미군은 대공포 레이더를 제압할 수 있는 전술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B-26 폭격기에 레이더 탐지 장치를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B-26은 적의 레이더를 탐지하고 그곳을 향해 폭탄을 투하하거나 기관포 공격을 실시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B-26의 단독 공격이 위험하다는 주장이 일자 다른 항공기들이 대신 공격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은 대규모 항공기를 동원해 북베트남 지역을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미군의 폭격에 대해 북베트남군은 미그-15나 미그-17 그리고 각종 대공포 등으로 대응하였으나 그들에게 별다른 피해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고심하던 북베트남군은 결국 소련으로부터 SA-2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 당시 미군은 정찰을 통해 북베트남군의 SA-2 도입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지만 선제 공격을 가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시로 인해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965년 7월 24일 북베트남 하노이 상공을 비행하고 있던 F4 전투기 편대 사이에 SA-2 미사일 한 발이 날아와 폭발했으며, 이로 인해 한 대가 격추당하고 세 대가 큰 손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지대공 미사일의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군은 즉시 항공기를 투입해 북베트남군의 레이더와 미사일 사이트를 파괴했지만 자신들도 상당한 숫자의 항공기와 조종사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미군은 적 방공망을 파괴하는 임무에 특화된 특수한 항공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전투기를 서둘러 개발하기로 합니다. 미군이 생각한 전투기는 순간 가속력과 운동성, 저공에서의 기동성이 좋아야 하고 충분 함무장 탑재력과 항속 거리, 각종 전자장비를 탑재할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이 특별한 항공기를 와일드 위즐기라 명명했습니다. 미군의 첫 번째 와일드 위즐기는 F-100F 슈퍼 세이버였습니다. 이 기체에 장착된 레이더 추적 장치는 4개의 수신용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어 360도 전파 탐지가 가능하고, 수신된 레이더가 지대공 미사일용인지 아니면 대공포용인지도 판별이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WR-300 미사일 발사 경보 수신기는 SA-2의 발사가 임박했다는 것을 경보해 주어 신속히 회피 기동을 실시하도록 했고, 전방 좌석에는 조종사가 탑승하며 후방석에는 B-52 폭격기에서 차출된 전자전 장교가 탑승해 레이더 탐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965년 실전 배치된 이 기체는 주로 레이더를 탐지하는 헌터 역할을 하였는데, 스스로 미끼가 되어 SA-2의 레이더 전파를 탐지하면 F-105 썬더치프가 무장을 탑재한 상태로 함께 비행하다 폭탄을 투하하는 킬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F-100F 슈퍼 세이버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F-105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너무나 위험한 전술을 사용하였던 관계로 약 50%의 손실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는 다른 기체보다 무려 10배나 높은 손실률이었습니다. 이에 미군은 보다 성능이 향상된 와일드 위즐기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선정된 기체가 F-105 썬더치프였습니다. F-105F는 원래 장거리 핵공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항공기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채공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중고도 이하에서의 기동성이 매우 우수해 미그기와의 교전에서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F-105F는
기존 F-100F 슈퍼세이버에 탑재했던 장비들을 그대로 장착했으며 여기에 새롭게 개발된 AGM-78 대레이더 미사일을 탑재해 레이더를 탐지하는 헌터 역할뿐만 아니라 직접 공격을 하는 킬러 역할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F-105F는 적 지대공 미사일의 사거리 밖에서 그들의 레이더를 탐지하고 대레이더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미공군의 와일드 위즐기는 F-4G 팬텀이었습니다. 팬텀에는 보다 진보된 레이더 탐지 장비가 장착되어 탐지된 레이더 전파가 어떤 종류의 장비이고 여기에 적합한 타격 미사일은 어떤 것인지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 주었습니다. 이 기체는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기존 AGM-78 대레이더 미사일뿐만 아니라 성능이 향상된 AGM-88 함 대레이더 미사일이 탑재되었습니다. 함은 하이스피드 엔티라디에이션 미사일의 약자로 고속 대레이더 미사일을 뜻하기 때문에 마하3에 육박하는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적 레이더가 작동을 멈춘다 하더라도 사전에 탐지된 방향으로 날아가 목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은 TV 유도 방식으로 미사일 앞부분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으며 목표물의 형상을 기억하기 때문에 레이더의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F-4G 팬텀은 걸프전에도 투입되었는데 강력한 레이더 탐지 장비로 이라크군의 방공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 사이트를 공격하면 후속하는 F-15와 F-16 전투기들이 자유롭게 비행하며 다른 목표물을 파괴했습니다. 유럽도 와일드 위즐기를 개발해 사용했습니다. 독일은 기존 토네이도 전폭기에 전파 탐지 장비를 장착해 와일드 위즐기로 개량했는데 이 기체는 가변형 날개에 지역 매핑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매우 우수한 저공 침투 능력을 보였습니다. 토네이도 ECR은 미국에서 개발된 AGM-88 한 미사일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개발된 알람 대레이더 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알람은 12,000m 상공까지 급상승한 후 낙하산을 펼쳐 지상으로 천천히 낙하하면서 적의 레이더 전파를 탐지하고 미리 입력된 전파 신호가 탐지되면 다시 로켓을 점화해 목표물로 돌진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운용되었습니다. 유고 전쟁에서 토네이도 ECR은 매우 큰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한 미사일이 무려 6발을 발사하고도 실패한 목표물을 토네이도는 단 한 발의 알람 미사일로 성공한 적이 있어 미군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는 무후화된 F-4 팬텀의 정찰형을 대체할 목적으로 토네이도 ECR의 도입을 고려해 보기도 했으나 너무 비싼 가격으로 인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탈냉전이 시작되자 미군은 적 방공망 제압 작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기존 F-4 팬텀처럼 고가의 레이더 탐지 장비가 장착된 전문 와일드 위즐기를 운용하는 것보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일반 전투기에 적 방공망 제압 임무를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 공군은 멀티롤 전투기인 F-16, 미 해군은 전자전기인 EA-6B 프라울러에 대레이더 미사일인 AGM-88 함을 장착하기로 했으며 이들 기체들은 RC-135나 EP-3E와 같은 대형 정찰기의 도움을 받아 적 레이더를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F-16C형을 개량한 F-16CJ에는 한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한 HTS 조준 시스템이 탑재되는데 여기에는 전 세계에서 수집된 전파 발사체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으며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무 수행 시 파괴해야 할 레이더의 전파를 탐색하게 됩니다. F-16CJ는 단적이어서 조종사 한 명이 조종과 시드 임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성능이 향상된 한 표적 시스템, 개량된 데이터 전송 모뎀, 전자전 정보 시험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EA-6B 프라울러는 기존 EA-6A 전자전기에 적 방공망 제압 능력을 추가한 기체로 레이더 전파 수신기, 미사일 경보 시스템 등의 장비가 장착되었으며 임무가 늘어난 만큼 조종사 1명에 전자전 장교 3명이 탑승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EA-6B는 이후 EA-28G 그라울러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조밀한 방공망을 제압할 목적으로 KF-16에 함대 레이더 미사일을 장착해 운용하고 있지만 북한의 방공 자산들이 거의 지하갱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파괴력이 약한 함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지하 갱도를 파괴할 우수한 성능의 대레이더 미사일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미군에게 거의 의존하고 있는 정찰 자산의 확보도 신속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기박물관에서 채널 멤버십을 운영합니다. 무기박물관의 멤버가 되시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다수의 미공개 영상을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